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미애입니다. 올해로 56, 벌써 인생의 황혼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네요. 저는 지금까지 그럭저럭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김진성 씨와 함께 두 자녀를 키우고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최근 제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제 30년 지기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죠? 아직도 믿기지 않고 그 배신감에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있어요. 저는 요즘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려워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존재가 하루아침에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아온 신뢰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지금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너덜너덜해진 종이 조각 같아요.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느낌이었죠. 손발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하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바로 제 가장 친한 친구 이미경입니다. 미경이와 저는 20살 때부터 친구였어요. 대학 시절 처음 만나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꿈을 이야기하며 밤새도록 수다를 떨던 사이였죠. 졸업 후에도 저희는 항상 붙어 다녔어요. 결혼 후에도 서로의 남편, 자녀들까지 모두 아는 가족 같은 사이였습니다. 제가 힘들 때 미경이는 언제나 제 옆을 지켜주었고 미경이가 어려울 때 저 역시 발벗고 나섰습니다. 저는 미경이를 제 친자매보다 더 믿고 의지했어요. 그런 미경이가 저에게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미경이는 몇 년 전부터 투자에 관심이 많다고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주식이나 펀드 같은 평범한 이야기였죠. 저도 조금씩 관심을 두긴 했지만 크게 돈을 벌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소소하게 용돈벌이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경이가 제게 아주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 아는 지인이 엄청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다면서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매달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나 싶었죠. 그런데 미경이는 자기가 먼저 투자해서 이미 큰 돈을 벌고 있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통장 내역까지 보여주더군요. 매달 꼬박꼬박 엄청난 금액이 들어오는 걸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미경이는 제게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거라고 연신 부추겼어요. 자기 아는 사람이 워낙 인맥이 좋아서 특별히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라면서요. 평생 분식집 운영하며 힘들게 돈 벌어온 저에게는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노후 자금 마련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고요. 남편 김진성 씨는 제가 워낙 소심한 성격이라 투자 같은 건 하지 말라고 늘 이야기했지만 미경이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결국 저는 남편 몰래 제가 모아두었던 적금을 깨고 분식집 운영 자금까지 끌어모아 미경이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총 3억 원이었어요. 제 평생 모은 돈이자 저희 가족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죠. 미경이는 제게 걱정 말라며 이제부터는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 생각하면 악마의 웃음처럼 느껴져요. 처음 몇 달은 정말 미경이 말대로 매달 약속된 수익금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저는 매일매일이 꿈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허리띠 졸라매지 않고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올랐죠. 남편에게도 슬쩍 투자 이야기를 꺼내볼까 생각했지만 혹시라도 반대할까 봐 입을 다물었어요.
미경이와 저는 미래에 대한 부푼 꿈을 꾸며 자주 만나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익금 입금이 갑자기 끊겼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문제겠거니 했습니다. 미경이에게 연락하니 투자처에서 잠시 문제가 생겨서 조금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미경이를 믿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미경이의 연락도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해 왔어요. 미경이에게 매일같이 전화하고 문자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연락조차 받지 않더군요.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하죠. 저는 미경이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이웃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미경이가 한 달 전에 야반도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제야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경이가 제게 보여줬던 통장 내역도 달콤한 말들도 모두 사기였던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한없이 울었습니다. 제 전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지난 30년간 쌓아온 우정은 한낱 허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남편 김진성 씨에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남편의 눈빛에서 실망감과 분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내 남편은 격분하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말 정신이 있는 거야? 내가 투자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친구 말만 믿고 홀랑 날려. 당신 때문에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남편의 말에 저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어요. 모두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저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았고 저는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겼어요. 남편은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저 역시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한숨 소리가 들리면 저는 더욱 괴로웠어요. 아이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들 이재환과 딸 김은주 모두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특히 딸 은주는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원망 섞인 말을 내뱉었죠. 엄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저지른 거야? 그 돈이 우리 가족한테 얼마나 소중한 돈인데 그걸 한순간에 날려버리면 어떡해. 자식들의 실망스러운 눈빛을 보니 저는 더욱더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제가 한순간에 가족에게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나 비참했어요. 집안에는 늘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웃음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행복했던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풍비박산 나기 직전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제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생각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저는 미경이가 떠난 빈집 앞에서 한참을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제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과 가장 힘든 순간을 함께 했던 친구였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다니. 배신감과 함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평생 믿었던 사람이 겨우 이 정도였나 하는 자괴감에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죠. 집으로 돌아와 남편 김진성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을 때 남편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평생 그렇게 답답하고 물러터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며 어떻게 남의 말만 믿고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릴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의 비난은 비수처럼 제 가슴을 꿰뚫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한들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의 장막이 드리워졌어요. 남편은 저를 피했고 저 역시 남편의 눈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더욱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 이재환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렇게 큰일을 저희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처리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딸 김은주는 아예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밥상에서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딸의 싸늘한 시선은 저를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행복했던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버린 거죠. 저는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미경이의 남편 박성훈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죠. 하지만 박성훈 씨의 대답은 저를 더욱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미경이요? 그 여자 저한테도 똑같이 사기치고 야반도주했어요. 저도 모르게 여기저기서 대출받아서 미경이한테 다 갖다 바쳤으니 이제 저도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그 여자 평소에도 돈이라면 사족을 못 썼어요. 명품 사고 해외여행 다니느라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였죠. 결국 이런 일이 터질 줄 알았어요. 미경이의 남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경이는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친구들, 심지어는 제게 소개시켜줬던 투자처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려 한탕 크게 벌려 했던 겁니다. 알고 보니 그 투자처라는 곳도 미경이가 꾸민 사기극의 일부였어요.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된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제 30년 우정은 그녀의 이중생활 뒤에 숨겨진 탐욕의 도구였던 겁니다. 저를 속이고 또 속이며 웃었던 그녀의 얼굴이 떠올라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저는 작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제가 힘들 때마다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비록 남편은 제게 심한 말을 했지만 밤늦도록 저를 대신해 분식집 문을 닫고 정리하는 뒷모습에서는 여전히 저를 향한 걱정과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아들 재환은 제가 밥을 먹지 못하자 직접 죽을 끓여 제 방으로 가져다 주었고 딸 은주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아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위로와 사랑은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너무나 미안했지만 동시에 깊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은 돈이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가족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한동안 방구석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싫었어요.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고통스러웠어요. 제 몸은 점점 야위어갔고 마음은 더욱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재환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녀석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힘내세요.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가족이 있잖아요. 제가 엄마 도와드릴게요. 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저를 다그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서 깊은 사랑과 용서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저에게는 아직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남편에게도 용서를 구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저에게 화가 많이 나 있었지만 제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긴 대화 끝에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다시 시작하기로 약속했어요. 남편은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묵묵히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제 잘못이 너무나 부끄러웠으니까요. 하지만 단골 손님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저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분식집은 예전만큼 잘 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다시금 저의 삶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했어요. 남편도 퇴근 후에 가게에 들러 저를 도와주었고 아이들도 주말마다 가게에 나와 일손을 거들어 주었습니다. 가족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아직도 미경이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미경이에게 매달려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제 인생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저는 저의 남은 인생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제 나이 56, 저는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전 재산을 잃고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주었죠. 하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해졌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로와 같아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시련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욱더 감사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계신가요? 잊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당신 곁에는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소중한 인연들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요?